전기요금 제로이라는 글자가 지금 전 세계 외교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에너지 권력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한 나라의 설계도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보다 7배 뜨거운 1억 도를 가두는 일, 그것은 얼음 그릇에 끓는 쇠물을 담는 것보다 어려운 신의 영역이라 불렸죠. 하지만 한국은 이 불덩어리를 공중에 띄워 가두는데 성공하며 석유 없는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한국이 국영권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 최강국들이 한국에 조건을 걸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과연 이 믿기 힘든 역전극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하딩, 파리에서 각국 에너지 위기 보고서를 쓰는 리스크 분석관입니다. 숫자가 제 안전벨트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2026년 1월 4일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뜬 속보 한 줄이 제 안전벨트를 찢어놓았습니다. 한국 핵융합 핵심 설계 일부 공개. 상용화 로드맵 제시. 제 눈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 산소통을 빼앗아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한국 쪽 연락선을 찾기 시작했죠. 미국 측 브래들리 콜 보좌관은 벌써 통화 중이었고 일본 측 아라키 마유는 조용히 메시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과장 기사야. 하지만 제 머릿속 합리적인 목소리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표정이 저렇게 굳어있지? 브래들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처럼 신사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클레어, 오늘 보고서 내 이름 빼고 올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그 한마디가 제 등에 꽂힐 칼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측도 고개를 끄덕였죠. 기술 검증 일정을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어깨가 자동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부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회색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신기록 달성. 자기장 안정성 지표 기존 예측치 초과.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 제어 성공.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숫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기지 않는 걸까요? 제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클레어, 넌 지금 숫자를 안 믿는 거야? 아니면 한국을 안 믿는 거야? 그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09년 제가 24살이던 그 해였죠. 아버지가 일하시던 북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터빈 부품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부엌 식탁에 앉아 정리해고 통지서를 바라보시던 모습을요.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생산시설 아시아 이전으로 인한 구조조정.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뭔가 단단한 벽이 생긴 게요. 아시아 기술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동으로 그 벽이 올라왔어요. 합리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감정적이었고 편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개인적인 상처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엔 새로운 보고서 요청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 핵융합 기술 검증 보고서 작성 요청. 기한 48시간. 제 손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플라즈마 온도 그래프, 자기장 안정성 수치, 진공용기 설계도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모든 수치를 교차 점검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조작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말했죠. 클레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건 진짜야. 다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기술은 항상 뭔가 숨기잖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나.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제 머릿속에도 하나씩 의문이 켜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정말 1억 도를 제어했을까? 아니면 이건 또 다른 과장일까?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1억도, 자기장, 플라즈마 안정성. 그 단어들이 제 편견과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국제 핵융합 공동 프로젝트 추가 파트너 논의. 한국 측 참석 예정.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한국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세인지 말이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클레어, 넌 숫자의 사람이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 편견을 내려놓고 사실만 봐. 하지만 제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가슴 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각국 대표들의 얼굴엔 묘한 경계심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평소 자리인 프랑스 측 뒤편에 앉았습니다. 리스크 분석관으로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브래들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미묘한 권위가 스며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국제 핵융합 공동 프로젝트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아시아 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어깨가 자동으로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요. 제 손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2009년 그 밤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 부엌 형광등 아래 놓인 해고 통지서,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자막. 생산시설 아시아 이전. 그 문장이 제 청춘에 박힌 가시였습니다. 저는 24살이었어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던 시기였죠. 아버지의 실직은 저에게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선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결국 오래 쌓은 나라의 몫이야. 역사가 짧은 곳은 결국 베끼고 따라하는 거지. 이 생각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상처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으니까요. 그 갑옷을 입고 있으면 아버지의 실직이 누군가의 잘못이 되었고 저는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라키 마유가 부드럽게 웃으며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죠.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제조는 확실히 잘하죠. 하지만 태양을 가두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원하던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핵융합은 제조업과 다름. 경험과 노하우가 핵심. 제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동안 제 안에 어떤 부분이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 맞아. 경험은 무시 못해. 1억 도는 믿음으로 못 만들지.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클레어, 넌 지금 진실을 찾는 거야? 아니면 내 편견을 확인받고 싶은 거야?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회의 자료에 집중하려 애썼죠. 브래들리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독일 대표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정보 공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영역은 보호해야죠. 마유가 미소를 띤 채 덧붙였습니다. 참관 형태라면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옵저버로서의 참여 말이죠. 그 단어가 회의실에 던져졌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옵저버, 구경꾼. 그 말 속에 담긴 위계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아래에 두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요. 브래들리가 더 직설적으로 나갔습니다. 투자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기존 파트너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팬이 그 문장을 받아 적었어요. 겉으론 중립적인 분석관의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야. 프로젝트 안정성을 위해선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정말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제 편견에 맞는 결론을 찾아 안도하고 있었던 걸까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40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아직 깊지 않았지만 눈가엔 피로가 배어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클레어, 넌 정말 공정해?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비출 뿐이었죠. 저는 손을 씻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한서윤입니다. 한국 핵융합 장치 개발 프로젝트 엔지니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불필요하게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채웠죠. 브래들리가 악수를 청했고 한서윤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서윤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긴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만함도 없었죠. 그저 일을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죠. 한국의 최근 성과에 대해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국제 프로젝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마유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참관 형태의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정보 교류와 상호 학습의 기회로요. 참관.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서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닥에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린 것처럼 공기가 가라앉았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왜 떨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구조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서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거기엔 물러섬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확신만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죠.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클레어 하딩 분석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서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그 명함을 바라봤어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수석 엔지니어 한서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저는 그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심플했지만 묵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린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왜 찔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핵융합 관련 최신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플라즈마 온도 기록, 유지 시간 증가, 자기장 안정성 개선. 모든 수치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제 이성은 말했죠. 클레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성과야. 하지만 제 감정은 저항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는 한국이 성공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할까? 왜 숫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한국의 숫자는 의심할까? 그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일까? 아니면 그저 내 상처가 만든 편견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질문들만 맴돌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걸요. 이틀 뒤 긴급 실무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국제 핵융합 공동 프로젝트 추가 파트너 논의.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엔 복잡한 권력 게임이 숨어 있었죠. 회의실은 전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각국 실무진이 모였고 테이블 위엔 두툼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뒤편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죠. 브래들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침착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 정식 파트너십을 요청했습니다. 마유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죠. 한국의 최근 성과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는 이미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조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파트너 간 합의가 우선이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제 귀는 모든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읽어냈죠. 프랑스 측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측 기술 브리핑은 언제입니까? 브래들리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입니다. 1시간 후네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동료가 함께였죠. 그들은 조용히 인사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서윤의 얼굴을 살폈어요. 이틀 전과 똑같았습니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고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차지하는 표정이었죠. 브래들리가 한서윤에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브리핑 전에 우리 입장을 먼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겠습니다. 마유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제 프로젝트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죠. 현 단계에서는 참관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관. 그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저는 한서윤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브래들리가 더 직설적으로 나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와 인력 지원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핵심 의사결정은 기존 파트너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건 프로젝트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한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동료 2명도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죠. 그리고 한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돈과 사람은 낼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브래들리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유가 재빨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어요. 물론 이건 초기 단계 제안입니다. 한국의 기여도에 따라 역할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서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합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겉으론 중립을 지켰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야. 프로젝트엔 위계가 필요해. 경험 많은 나라가 주도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클레어,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거야? 아니면 그냥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야?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어요. 회의 자료에 집중하려 했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있는데 한서윤이 다가왔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윤이 버튼을 눌러 커피를 뽑았어요. 그녀가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예상했던 대로네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예상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데이터를 보여줘도 처음엔 항상 구경꾼 자리를 제안받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왜 찔리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안정성을 위해선 필요한 절차 아닙니까? 한서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안정성이요. 흥미로운 단어네요. 누구의 안정성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구의 안정성? 프로젝트의 안정성일까 아니면 기존 질서의 안정성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측 기술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한서윤이 앞으로 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플라즈마 온도 그래프였습니다. 1억 도를 넘는 지점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한서윤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11월 우리는 1억 도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2024년 기록보다 12초 증가한 수치입니다.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유지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서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자기장 안정성 지표입니다. 베타값.5 에너지 손실률 3% 이하. 기존 국제 프로젝트 목표치를 충족합니다. 마유가 질문을 던졌죠. 진공용기 설계는 어떻습니까? 장기 운용 시 내구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한서윤이 또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초전도 자석 냉각 시스템입니다. 액체 헬륨 소모량을 기존 대비 15% 절감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는 6개월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열화 현상 없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모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서윤은 감정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없었죠. 그저 숫자만 보여줬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변명하지 않네. 호소하지도 않네. 그냥 보여주네.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자료를 다시 넘겨보고 있었어요. 독일 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한국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꿨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프랑스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각 시스템 효율은 우리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부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서윤이 자리로 돌아가기 전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게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 문장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닿지 않게 만드는 법. 1억 도가 진공용기에 닿지 않게. 태양이 땅에 닿지 않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제 손이 자꾸 멈췄어요. 한국 옵저버 제안. 그 문장을 쓰는 제 손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한서윤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게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 말 속엔 자부심이 있었지만 교만은 없었어요. 증명이 있었지만 과장은 없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숫자는 한국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걸요. 숫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제 편견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11시 40분 제 노트북이 이메일 알림을 띄웠습니다. 저는 막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제목이 없었습니다. 발신자도 알 수 없는 주소였어요. 그냥 숫자와 문자의 무작위 조합이었죠. 하지만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기술검증 내부 메모 PDF.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을 뻗어 노트북을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커서가 첨부 파일 위에서 맴돌았죠. 클레어, 이거 열면 안 돼. 제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익명 이메일 제목 없음,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 모든 게 경고 신호였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릭. 파일이 열렸어요. 첫 페이지에 떴습니다. 내부 전용. 외부 유출 금지.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핵융합 기술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버전이 아니었죠. 여기저기 수기 메모가 있었어요. 플라즈마 유지 시간, 오차 범위 재검토 필요. 자기장 안정성, 검증 데이터 불충분. 1억도 달성 주장, 독립 검증 미완료. 제 눈이 그 문장들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 데이터의 의도적 과장 가능성. 재검증 시급.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봐버렸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쳤어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누가 왜 이걸 나한테 보낸 거지? 내가 열어본 순간 난 이미 연루된 거 아냐?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폭탄 같은 정보를 안고서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러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거짓말을 한 거야. 만약 이게 가짜라면 누군가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그런데 나는 클레어 하딩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6시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죠.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8시 30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브래들리였습니다. 클레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했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죠. 브래들리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브래들리가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브래들리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건 어젯밤 제가 받은 그 파일이었습니다. 이거 봤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브래들리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내가 보냈으니까.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브래들리가 보냈다고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왜 저한테 이걸 보낸 겁니까? 브래들리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클레어, 넌 숫자의 사람이야.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 그래서 내가 필요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겁니까? 브래들리가 태블릿을 다시 가져가며 말했어요. 어젯밤 한국 쪽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왔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 내가 그걸 정리해. 저는 브래들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리 업무가 아니죠. 브래들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똑똑해서 좋아. 맞아, 정리 업무가 아니야. 이건 책임자가 필요한 일이야. 책임자요? 브래들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클레어, 한국 문제는 민감해.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재검증 보고서를 써야 하고 그 보고서엔 이름이 필요해. 내 이름이.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죠. 만약 제가 한국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쓰면 저는 한국을 공격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고 쓰면 저는 내부 보고를 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저는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브래들리가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승진 추천서야. 내 이름으로 작성돼 있어. 수석 분석관 자리.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하면 이건 현실이 돼. 제 눈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수석 분석관. 제가 3년간 꿈꿔온 자리였어요. 브래들리가 덧붙였죠. 물론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겠지. 그리고 넌 글쎄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될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신사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언제까지 드리면 됩니까? 브래들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제 앞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브래들리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 불리한 보고서를 쓴다. 승진을 얻지만 양심을 판다. 두 번째, 진실을 쓴다. 하지만 그러면 브래들리의 적이 된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밤새 본 그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플라즈마 온도 유지 시간, 자기장 안정성, 에너지 손실률.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차 검증했죠. 독립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조작의 흔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젯밤 그 내부 메모는 뭐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오후 내내 데이터만 바라봤죠. 오후 5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클레어 하딩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관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어요. 오늘 우리 데이터에 대한 재검증 요청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석관님, 혹시 압박받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보여주면 누군가는 항상 의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의심을 무기로 만들죠. 분석관님이 그 무기를 들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분석관님이 그 무기를 들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제 앞엔 여전히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오늘 밤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요. 숫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저는 12시간이 남았어요. 그 12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어요. 빈 문서가 커서를 깜빡이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한국핵융합기술 재검증 보고서. 작성자 클레어 하딩.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을 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보고서는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고 창밖은 어느새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재검증했어요. 독립 자료와 교차 점검하고 오차 범위를 계산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핵융합 데이터는 검증 가능하며 과장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오전 8시 보고서를 브래들리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9시 브래들리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 저는 따라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보고서입니다. 브래들리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던졌어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다시 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바꿀 수 없어요. 브래들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클레어, 넌 지금 내 경력을 걸고 도박하는 거야. 저는 브래들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긴급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국 측 추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죠. 브래들리가 이를 갈았습니다. 가봐. 하지만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엔 이미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이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브래들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측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서윤이 스크린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시간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핵융합 연구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한서윤의 설명이 시작됐죠. 2019년 첫 플라즈마를 달성했습니다. 온도 4천만 도 유지 시간 1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20년 7천만 도 8초. 2021년 9천만 도 16초.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성과가 아니었어요. 7년간 쌓아온 누적의 결과였죠. 한서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2년 1억 도 최초 달성. 유지 시간 20초. 2023년 30초. 2024년 36초. 그래프의 선이 꾸준히 상승했어요. 급격한 점프가 아니라 일정한 각도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48초. 올해 1월 62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유가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재현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성공과 반복 가능한 성공은 다릅니다. 한서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총 실험 횟수 2417회. 1억 도 이상 달성 횟수 1932회. 성공률 80.3%.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어요. 자기장 붕괴는요? 고온 플라즈마는 불안정합니다. 한서윤이 또 슬라이드를 넘겼죠.
자기장 안정성 데이터입니다. 베타값 평균 .48 최고 점유율. 에너지 손실률 평균 2.6%. 독일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점유기요? 우리 목표치가 점호인데요.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제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 호소하지도 않아. 과장도 안 해. 그냥 보여줘. 프랑스 측이 질문했습니다. 진공용기 내구성 테스트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한서윤이 답했어요. 6개월 연속 운용. 열화율점이 % 미만. 예상 수명 20년 이상.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죠. 냉각 시스템 효율은요? 한서윤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액체 헬륨 소모량 기존 대비 15% 절감. 냉각 사이클 시간 30% 단축.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한서윤은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감정 없이, 과장 없이, 그저 숫자로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 공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 부분은요. 프랑스 측도 고개를 끄덕였죠. 자기장 제어 알고리즘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 측이 덧붙였어요.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옵저버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을 말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유도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죠.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게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1억 도가 진공용기에 닿지 않게, 태양이 땅에 닿지 않게. 그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한서윤의 얼굴엔 자부심이 있었지만 교만은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과장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서윤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브리핑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분석관님의 보고서 덕분입니다. 제가 놀라 물었죠. 제 보고서를 어떻게 아십니까?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죠. 분석관님이 압박에도 진실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서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데이터도 진짜고 자신감도 진짜고 실력도 진짜야. 그렇다면 나는 왜 의심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클레어, 넌 언제부터 이렇게 닫혀 있었어? 언제부터 숫자보다 편견을 먼저 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오후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제 가슴 속에선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제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제가 진실을 선택했다는 안도감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죠.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자가 왔습니다. 클레어,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제 편견이 진실을 가리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것.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둘러싼 세계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한서윤의 브리핑 이후 뭔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를 켜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공식 문서 배포 통보였죠. 한국 핵융합 기술 재검증 보고서 최종본.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떴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작성자 브래들리 콜, 미국 측 대표 보좌관.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죠. 제가 밤새 쓴 내용이 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교차 검증, 통계 처리. 모든 게 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결론 부분이 달랐습니다. 제가 쓴 문장 한국 핵융합 데이터는 검증 가능하며 과장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바뀐 문장 한국 핵융합 데이터는 일부 검증되었으나 장기 안정성 및 재현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함. 현 단계에서 완전한 기술 승인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숫자를 지켰는데 누군가는 그 숫자를 화장했어.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권력이야. 제 손이 마우스를 움켜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맞지?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이게 뭡니까? 브래들리가 웃었어요. 최종 보고서야. 내 초안을 바탕으로 내가 다듬었지. 다듬었다고요? 결론을 바꿨잖아요.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클레어, 넌 분석은 잘해. 하지만 정치는 몰라. 이 보고서는 과학 논문이 아니야. 외교 문서야.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해석의 차이지. 한국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누가 장담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 합리적인 의견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왜 제 이름을 뺐습니까? 브래들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너를 보호하려고. 내 이름이 들어가면 넌 표적이 돼. 내 이름으로 나가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제 보호가 아니라 제 입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제 이름이 없으면 저는 항의할 명분도 없으니까요. 브래들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선택해. 침묵하면 넌 안전해. 승진도 보장돼. 하지만 입을 열면 넌 경력을 걸어야 해. 생각 잘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선택. 또 선택이었습니다. 침묵하면 안전. 말하면 파멸.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말했죠. 클레어, 현실을 봐. 넌 혼자야. 브래들리는 권력자야. 이길 수 없어. 다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 편이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그 보고서를 계속 바라봤죠. 오후 2시 제 책상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윤이었어요. 분석관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빛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죠. 한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보고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쓴 내용이 아닙니다.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죠. 알고 있습니다. 분석관님이 쓴 원본도 봤습니다. 제가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요?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이 있습니다. 분석관님의 원본은 정확했어요. 공정했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작업을 인정해줬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사라졌고 결론은 바뀌었어요. 한서윤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이 뭔가를 이루면 항상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데이터를 왜곡하고 결론을 바꾸고 시간을 끌죠.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한서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기존 질서가 흔들리니까요. 누군가는 그 흔들림을 막고 싶어 해요. 저는 한서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슬픔이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분석관님도 두려우신 거죠?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두려운 건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의 데이터가 거짓일까봐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정말 두려운 건 당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서윤을 바라봤죠.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분석관님은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어요.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배웠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 숫자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당신이 서 있던 땅이 흔들리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믿었던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무너뜨리세요.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세요. 새로운 땅 위에 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석관님의 원본 보고서를 공개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브래들리가 뭐라 하든 권력이 뭐라 하든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 숫자를 지키세요. 하지만 그러면 제 경력이. 한서윤이 제 말을 끊었어요. 경력과 양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선택지예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한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를 지키는 사람 아니면 권력에 굴복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니면 침묵으로 거짓에 동조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이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요.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키세요. 당신의 원본을 공개하세요. 어떻게요? 한서윤이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독립과학저널 편집장입니다. 당신의 원본 보고서를 검토해 줄 거예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한서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했으니까요. 압박에도 진실을 썼잖아요. 이제는 그 진실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감사할 건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냥 같이 걸어주는 거죠. 그녀가 커피숍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제 앞엔 여전히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쓴 원본 보고서를 열었어요. 한국 핵융합 데이터는 검증 가능하며 과장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핵융합 기술 재검증 보고서 원본. 복문 저는 클레어 하딩, 국제에너지 위기 대응센터의 리스크 분석관입니다. 공식 배포된 보고서와 제가 작성한 원본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졌어요. 원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뀝니다.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서윤이 물었던 그 질문에 저는 이미 답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숫자를 지키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권력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전송됨.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파리의 오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가슴 속엔 뭔가 따뜻한 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죠.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 원본 보고서는 독립과학저널에서 검토 중이었고 저는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브래들리는 저를 불렀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승진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대신 냉대가 시작됐어요. 회의에서 제 발언이 무시됐고 중요한 자료 배포 목록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국제 핵융합 공동 프로젝트 기술 지원 관련 논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브래들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심각한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죠. 진공용기 내구성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열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측이 덧붙였어요. 냉각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액체 헬륨 소모량이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측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초전도 자석 품질 관리가 기준에 미달합니다. 제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그 보고들을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문제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 맞아. 한국이 이미 해결한 문제들이잖아.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독일 측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열화율을 0.2%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유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죠. 한국 기술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이 반박했어요. 안전한 방식이 지금 막혔잖아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국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 자문을 공식 요청하는 게 어떨까요? 브래들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성급합니다. 내부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각국 실무진들은 문제 해결에 목말라 있었고 한국이라는 대안이 보이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독일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한국 냉각 시스템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공유했어요. 그 엔지니어가 고맙다며 돌아갔죠. 다음 날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실무진이 모였어요. 프랑스 측 엔지니어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냉각 시스템 설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방식보다 효율이 30% 높습니다. 영국 측도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 자기장 제어 알고리즘을 검토했습니다. 안정성 지표가 우수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저는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걸 봤어요. 한국 사례 참고, 한국 측 기술 자문 요청, 한국 방식 도입 검토. 브래들리와 마유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현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무시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어. 내 편견이었어. 한국은 처음부터 진짜였어. 데이터도 기술도 실력도 진짜였어. 내가 보지 못했던 거야.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09년 아버지가 실직했던 그 해의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굳은 얼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24살 제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픔을 한국의 탓으로 돌렸어.
아시아 기술의 탓으로 돌렸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어. 세계화의 물결이었고 구조 조정이었고 자본의 이동이었어. 한국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웠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사진첩을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이 깊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재구조와 논의였죠. 브래들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미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프랑스 측도 동의했죠.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자료 접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핵심 의사결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영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막힌 부분을 한국이 해결했어요. 그들의 기술을 배우면서 결정권은 주지 않겠다. 그게 협력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독일 측 엔지니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브래들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유도 미소가 굳어 있었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측 품질로 말하면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영국 측 속도로 봐도 한국이 효율적입니다. 독일 측 해결력으로 따지면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권력이 현장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와 마유의 정치적 계산이 엔지니어들의 절실함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의 정식 파트너십 제안. 브래들리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투표로 결정합시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8 반대 2. 한국이 정식 파트너가 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40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넌 변했어. 좋은 쪽으로. 내 편견을 인정했어. 그리고 무너뜨렸어. 이제 넌 숫자를 보는 사람이야.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사람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독립과학저널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클레어 하딩 분석관님의 원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공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 저널에 게재 예정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의 공식 제안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답을 할지 저는 궁금했어요. 구경꾼 취급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기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저도 변했어요. 편견의 포로에서 진실의 증인으로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 측에 공식 협력 제안 메일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제목 국제 핵융합 공동 프로젝트 정식 파트너십 제안. 본문을 작성하며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협력 상호 존중. 이 단어들이 진심이 되도록 썼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오후 2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서윤의 이름으로 왔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협력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동의합니다. 단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정식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정식 자격을 전제로. 이건 요청이 아니었어요. 조건이었습니다.
구경꾼 취급받던 나라가 이제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아니,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었죠.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감탄이었을까요? 존경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마 셋 다였을 거예요. 메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다음을 제시합니다. 1. 의사결정 구조에서 동등한 투표권. 2. 핵심 기술 정보의 상호 공유. 3. 연구 성과에 대한 공동 소유권. 4.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정식 참여. 이상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한국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에게 참관 자리를 제안했어요. 구경만 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고 있었죠. 브래들리에게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봤어요. 이건 오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브래들리가 저를 노려봤어요. 클레어, 넌 언제부터 한국 편이 됐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는 공정함의 편이에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답장을 검토했어요. 마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강경합니다. 협상 여지가 있을까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협상할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프랑스 측도 동의했죠. 한국 없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국 측이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조건들은 합리적입니다. 동등한 기여를 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브래들리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주도권이 분산되면 독일 수석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주도권보다 완성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완성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요. 투표가 제안됐어요. 저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투표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제 개인적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찬성 9, 반대 1.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조건이 수용됐어요. 저는 즉시 한서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모두 수용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환영합니다. 답장은 빨리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았지만 그 속엔 묵직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프로젝트 재구조화 과정을 정리하는 문서였죠. 컴퓨터 앞에 앉아 저는 긴 시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우리가 한국을 끼워준 게 아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끼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우월한 위치에서 한국을 받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죠. 챕터 3에서 한서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완성하러 왔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완성하게 됐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 뉴스를 봤을 때의 불안함, 회의장에서 느낀 거부감, 브래들리의 압박, 한서윤과의 대화, 원본 보고서 공개 결정, 그리고 오늘의 반전. 모든 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클레어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의 포로였던 클레어는 죽었어요. 대신 진실을 보는 클레어가 태어났죠. 센 강변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그저 앞으로 흘러갔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편견에 묶이지 않고 진실을 향해 흘러가는 삶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늘 소식 들었습니다. 분석관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한서윤이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한서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분석관님, 오늘 한국에서 축하 저녁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꺼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서윤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클레어 하딩 분석관님입니다. 오늘의 결과를 만든 분이죠.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대화가 오갔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 음식을 권했고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했죠. 한서윤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클레어 분석관님께 감사를.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저도 잔을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구나. 증명으로 침묵시키는 거구나. 한국은 말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줬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한서윤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분석관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회의장에서 제가 당신을 의심의 눈으로 봤죠.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요. 저는 한서윤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화나지 않았어요? 한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낼 시간에 증명하는 게 낫죠. 말로는 마음을 못 바꿔요. 하지만 결과는 바꿉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말로는 마음을 못 바꿔요. 하지만 결과는 바꿉니다. 한서윤과 헤어지고 저는 혼자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좁은 세계가 무너졌어요. 편견의 벽이 허물어졌죠.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더 넓고 더 공정하고 더 진실한 세계였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그리고 저는 클레어 하딩은 더 이상 편견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사람, 공정함을 지키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진실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강하고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견을 인정하고 무너뜨리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도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핵융합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됐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한서윤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게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1억 도를, 태양을, 미래를 땅에 닿지 않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무기가 아니라 증명으로, 강요가 아니라 존경으로, 지배가 아니라 협력으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